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최은정입니다. 올 한 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설렘 속에 시작한 2011년도 첫 거래일 코스피가 2060을 돌파하며 출발한 이후로 장중 2067까지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도 강하고 오늘 코스닥 지수도 6포인트 정도 오른 5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흐름세가 지속이 된다면 2007년 11월 1일이었죠. 장중 돌파했던 사상 최고치 2085포인트도 조만간 돌파할 기세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들 눈여겨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2011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책 선물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또 두 번째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라는 책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증시전략센터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또 종목 상담 요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206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를 쓸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고점인 2085포인트까지 약 20여 포인트 남겨둔 상태입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4.8포인트 오른 206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63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6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의 매도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2,400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면서 지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이 900원 넘게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이 1,400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 더 견조한 모습 보여주면서 4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6.4포인트 오른 51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5포인트 오른 515포인트로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514포인트와 516포인트 사이에서 소폭의 상승을 이어가다가 현재 상승폭 정도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1.2% 이상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비슷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9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물량을 기관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93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이 8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거래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7원 하락한 1,127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역외 환율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1,12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역외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유로화 달러가 같이 상승하자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새해 첫 거래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대형 IT주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삼성전자가 장중 96만 6천원까지 오르면서 오늘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도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자 하이닉스 강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 외국계 순매수가 집중되면서 4%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역시 2% 이상 나란히 오르면서 전 종목이 1에서 2%, 4%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IT주에서 은행주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KB금융과 우리금융, 하나금융주주가 모두 2%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4%, 기업은행도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올해에도 자동차 부품주의 투자는 긍정적이란 증권사 평가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만도가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화신이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양기전과 성우할때 한인단조가 모두 5%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중강 백신이 5% 이상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보령제약과 제일바이오 4%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글백도 3.9%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서 관련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IS플러스가 2.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IHQ가 15%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초록뱀이 13.2%, SM과 엠넷미디어도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현재 종편사업자 선정에 탈락하면서 한국경제는 7% 이상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보도체는 늘어나면서 YTN은 1.9%, SBS와 대구방송도 2%,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새해 첫 거래일을 아주 산뜻하게 출발한 국내 증시가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S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은성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죠.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2011년에도 그대로 들고 가시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5종목을 들고 계시는데요. 역시 눈에 띄는 종목이 두 종목이죠. 현대건설과 신한지주입니다. 현대건설이 18% 넘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오늘 금융주가 또 강합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1% 이상 오르면서 이제 수익은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GKL 역시 8%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날 매수가 됐던 주성 엔지니어링도 수익권 내있습니다.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악재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 잠시 뒤 종목 상담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한 종목을 매도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12월 20일에 매수하셨던 심팩,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4,250원이었고요. 손절가를 4,200원 주셨었는데 손절가가 이탈이 돼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현재 5종목을 들고 계시고 이제 AS를 받아볼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그 이전에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네. 시장 흐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출발을 산뜻하게 좀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은 12월 달과 1월 달 효과를 비교한다 그런다면은 12월 달 증시가 상승을 했을 때는 1월 달에 대한 기대감들도 그만큼 많아지면서 1월 달 증시가 올랐던 것이 과거 30년 동안, 40년 동안 비교를 한다 그런다면 약 70%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지없이 과거의 어떤 확률을 그대로 좀 재현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상승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감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를 거치면서 금융위기와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회복의 단계를 거쳤었는데 2011년도는 본격적으로 경기 확장에 어떤 기대감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업종군이 바로 IT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IT 업종은 원래 전반적으로 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경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IT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IT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2011년도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 즉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2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지금 2050포인트 안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요. 아직은 고점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2400 또는 2500포인트까지 올해는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많이 올랐다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길게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매도보다는 여유 있는 보유 전략이 좀 필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1%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쓴 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시장의 대장주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다른 후발업체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좀 마련됐다는 것도 하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와 어떤 우리가 확인이 좀 필요한 단계가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은성 팀장님의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 포트에 전기전자 업종은 없으세요? IT 종목은 없는데요. 네. 예, 오늘 종목 상담 먼저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는지는 잠시 뒤에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오늘 제가 먼저 AS를 해드릴 종목은 오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대한항공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본연의 어떤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하게 종편 사업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겪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CSTV라는 종목 보유 지분이 약 지금 현재 자본금이 3,100만 원인데 여기서 9.7%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참여가 약 300억 가량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이제 종편 산업이 합장되면서 이제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서 광고 시장은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결국 이제 대한항공의 약세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3분기까지 대한항공의 어떤 당기 순이익이 4천억이고요. 4분기에도 지금
당기순이익이 2,500억 이상은 좀 기대돼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겨우 지분 참여 300억 했었는데 300억 가량 제가 본다면 좀 이유도 아니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도한 어떤 뭐 우려를 낳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이용해서 못 잡으신 분들이 있다 그런다면은 좀 가지고 가신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1월 달엔 다시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한항공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거진다 그런다면은 저희가 목표했던 8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비중이 작으신 분들 또는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가져가신 것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이제 GKL인데, GK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8,250원을 저점으로 해서 한 달 동안 25,000원대까지 쉼없이, 21,000원대까지 쉼없이 달려온 이후에 지금 주가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GKL의 주가를 볼 때는 강원랜드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쉼없이 달렸지만 GKL은 수익성 악화의 우려감으로 좀 많이 달리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강원랜드가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 오늘은 물론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 외에 의미가 없고요. 이 강원랜드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서 다시 GKL로 들어간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페어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23,000원대, 제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23,000원대까지 갈 날이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결국 이제 말 그대로 조정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0.7%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18,5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다소 상승 탄력은 둔화되지만은 여전히 이제 태양광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이라든가 미국, 유럽에서 태양광 시장의 확대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성장성의 무게중심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더라도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조금 하락한다 그러더라도 손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손절했던 신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계 시향이 호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혹시 손절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신 것도 좋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포트에 편입시키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우성 팀장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 중에 대한항공이 오늘 1%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조선일보가 최대 주주로 있는 CSTV가 이제 종편 사업자로 선정이 됐죠. 관련해서 대한항공이 지분을 한 9%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하락인데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포트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종목들 들고 계십니다. 5종목 들고 가시고요. 우리투자증권이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이고요. 저 아래 보이는 기아차가 화면상으로는 마이너스 1.4%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가고 있는데 지난 거래일 기준이고 기아차가 오늘 1% 이상 오르면서 이제 우리가 매수한 구간 그 가격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포스코가 6%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건설과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나는데요. SK네트워크스는 오늘 3% 급등하면서 수익이 4%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매도하실 종목은 없으시고요. AS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일단 현대건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MOU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법원에서 좀 나올 텐데요. 채권단에서 7일까지 일단은 반응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현대건설의 주가는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 건설사 잘 살펴보시면 이제 GS건설, 대림산업 모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현대건설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자체적인 펀더멘털보다는 기업 자체에 대한 그 현대건설, 현대자동차와 현대상선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수급 동향을 보신다고 하면 최근 2주간 굉장히 기관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굉장히 빠른 기관이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방향성은 현대자동차 쪽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다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현대자동차 쪽으로 간다고 하면 매입을 해보시는 게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셨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전략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네트워크스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CEO께서 이제 신년
그 소개사를 말할 때 잘 말씀을 해두셨는데 예. 그동안 너무 시장에서 우리를 몰라줬다라는 얘기가 정말 주가에 딱 들어맞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한 해 SK네트워크스의 주가는 전혀 오른 것이 없습니다. 박스권 횡보를 쭉 해왔고요. 올해 이제 2011년이 되면서 SK네트워크스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성 자체는 일단 SK그룹 쪽에서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분할을 하고 SK에너지와 SK네트워크스의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좀 효율성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한 SK네트워크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000원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아차 AS를 해드릴 텐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하나케미칼이나 기아차 모두 좀 비슷한 상황인데 기존 주도주들이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고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보다 좀 더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좀 한다고 보면 SK네트워크스도 그렇고 뭐 기아차도 그렇고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오늘 3% 급등합니다. 2011년을 화려하게 장식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께서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AS를 받아봤고요. 오늘은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실 종목, 어떤 종목인지 얘기를 들어볼 차례 이제 갖겠습니다. 먼저 정우성 팀장님께서 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고르셨는지. 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면서 결국 이제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동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운업종 중에 STX 페노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본격적인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쉬었던 1월 1일, 1월 2일 날도 부산 신항에서는 계속해서 컨테이너를 선적한다는 뉴스가 발표가 될 정도로 현 시점에 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해 드릴 건데 차트를 잠시 보면은 11월 10일 날 14,200원을 고점으로 형성한 이후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 바닥권 다지기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과 단기 급락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사실 2010년도에는 그 회원업종들이 뭐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다만 이제 2011년도 넘어간다면은 이러한 우려감들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기저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즉 2011년도 실적이 조금만 좋아진다 그런다면은 2010년도 대비 기저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4,20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 기관들의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기관들의 물량도 좀 어떻게 좀 바닥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들도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를 본다 그런다면 주가는 길게 본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박스권이거든요. 10,000원에서 14,000원대의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 따라서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좀 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정도 설정을 하고 매수가는 11,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적정하게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따라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보시면서 좀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 팀장님. 네. 해운주 중에서 STX 페노션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좀 위치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STX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룹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그런 해소감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작년에 좀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라 하지만은 그게 해소가 된 만큼 주가의 상승 속도는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STX 페노션이 우리 해운업종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른다면 가장 많이 오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새로운 종목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요? 예, 오늘 일단은 지수 방어적 측면에서 게임주 들고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NC소프트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내용을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NAN 측에서 나오고 있는 테라 신규 그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NC소프트 쪽에 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구단 인수 관련해갖고 단기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를 더욱더 하락시키는 촉매로 작용을 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NC소프트의 부채 비율이 20%, 유보율이 7,000%고요. 매출액 관련해서 이제 영업이익 살펴보면 한 3,0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우량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2,000을 돌파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오이즈 게임즈,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들은 대부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런 저평가 상태가 이제는 해소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 학생들이 대부분 방학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게임 업계는 다시 한번 성수기 쪽으로 진입을 했고요. 매출액 관련해서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 2, 그리고 뭐 아이온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계속해서 그 업계 1, 2, 3, 탑 1, 2, 3을 그 검색순위 1, 2, 3위를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테라 관련해서 이슈는 뭐 아직은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정도로 매출액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요. 야구단 인수 같은 경우에도 연에 200억 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NC소프트의 유보율을 생각해 봤을 때 실제로 인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수를 한다고 해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지금 가격대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에서 편입을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차트상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24만 원 정도, 박스권 형성했던 상단 부분이 24만 원 정도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에 저점을 형성했던 19만 3천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NC소프트가 유보율이 7,000%가 넘는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은 겁니까? NC소프트가 예. 유보율이 8,000% 육박하죠. 8,000%가 넘는다는 건 현금을 8천억 정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금이 지금 100억 정도 있는데요. 그거에 800배 정도 갖고 있으시니까, 네. 예, 그만큼 우량한 기업이고 앞으로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많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은성 팀장님의 STX 페노션 그리고 박성일 연구원님의 NC소프트까지 신규 종목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6005님께서 삼성중공업을 41,0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좀 전에 정은성 팀장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해운주를 주셨었는데 오늘 조선주의 하락이 조금 눈에 띄거든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가장 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조선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사실은 조선주라 그런다면은 작년 하반기였죠. 작년 하반기에 증권주와 더불어서 조선주가 랠리를 펼쳤던 그러면서 2,000포인트를 만들어냈던 어떤 공신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조선주가 급격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조선주가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가장 큰 배경이라 한다 그런다면은 못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됐고 여기에서 2009년도에 거의 전무후무한 어떤 수주가 2010년 후반기 때 수주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주가라는 것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하락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표가를 선전하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손절가를 선정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죄송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4%가량 하락을 하면서 장대 연봉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 며칠 동안 4거래일 동안 사실은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다시 높아진 상태에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고 상승 추세가 이탈된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37,500원대를 손절가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가 얼마냐고 이제 물으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42,500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타난다라도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은 지금 현재 희박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37,500원이 이탈된다 그런다면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35,000원 또는 32,5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작년 중반기부터 상승을 조금씩 하다가 12월 달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4% 빠집니다. 일단은 수익 관리를 좀 해보자.
손절가를 잘 정해두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한화케미칼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32,066원에 45% 가지고 계시다고요. 5991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오늘 단숨에 주가가 매수한 가격 부분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하얀 곡선을 그리는데 대응 전략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박성일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이 거의 사신 가격대인데 참 고민이 많이 되실 종목이라고 팔아야 생각을 되나 들고 있어야 되나. 예. 뭐 기아차도 그렇고요.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작년 주도주였던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고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에서 박스권 하단 부근에 와 있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방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들고 있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방향성이 정해져서 3만 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PR 뭐 12배 정도로 그렇게 저평가된 상황은 아닙니다. 태양광 산업을 중국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쪽이 굉장한 호재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는 작년에 거의 한 100% 정도 수익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화학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물량들 특히 PVC를 비롯한 것들을 대부분 다 수주를 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작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로서 앞으로 주도주로서 변모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일단 홀딩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61선 지금 61선에 딱 닿아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61선 깨지면서 3만 원 정도가 무너진다고 하면 그때는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잡으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 네. 정우성 팀장님도 그렇고 박성일 연구원님도 그렇고 작년에 주가 상승이 높았던 종목들 올해에도 그런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순환매가 좀 돌 것이다. 중소형주가 더 많이 상승할 여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중소형주가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지수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고점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수를 더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기존 주도주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총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를 150만 원, 뭐 하나케미칼을 6만 원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는 수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많이 올랐던 것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자문사나 뭐 그 투신사 모두 마찬가지겠는데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SK네트워크스나 많이 못 올랐던 뭐 SK에너지는 좀 많이 올랐죠. 지수사 중에서 이제 두산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신 분들은 수익을 챙길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 예. 주도주를 갖고 있던 분들께서는 일단 포트에서 비중은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삼부토건이네요. 삼부토건을 하나하나 43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16,150원에 20% 가지고 있고요. 또 12월 30일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네, 정우성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예. 삼부토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중소형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 부동산 경기가 타격을 받으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건설업종이고 여기에다가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 비중이 좀 더 많이 나타나면서 결국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뭐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의미 있는 회복세를 나타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가 좀 바닥권이 인식이 되고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총선과 대선이 좀 예정돼 있고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라도 부동산 경기에 의미 있는 어떤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 실제로 12월 달에 대책들이 나왔었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의 어떤 뭐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라고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건축과 이제 좀 별개로 보는 것이 토목 비중인데 토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어떤 국가 정책이 좀 일어나면서 토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토목까지 없었다 그런다면 건설사들은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토목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탄탄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토목 부분의 매출 비중이 62.67%가 될 정도로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덜 취약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의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만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850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8,500원 정도가 1차적으로 목표 주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18,500원 부근까지 간다 그런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만약에 18,500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다 그러신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삼부토건 봐드렸고요.
자, IMBC를 볼 텐데요. 종합편성 사업자가 선정이 됐죠.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파일을 나눠 가지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될 우려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IMBC가 오늘 1.8%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7911님께서 3,51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문의를 하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이 종목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IMBC 같은 경우는 저도 대응 전략을 마땅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최근에 그 대선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의 펀더멘털 자체에 주목을 한다고 하면 SBS 컨텐츠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에 비해서 IMBC는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일단은 대선 테마주 쪽으로 분류가 되다 보면 주가의 등락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대선에 분류된 담당자나 관계자분들의 말 한마디가 주가를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뭐 동양물산이나 서원 같은 경우도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IMBC 같은 경우는 뭐 MBC가 30% 정도 특정 장학재단의 보유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등락폭을 굉장히 심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위에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선호하시는 편이 아니라고 하면 매도를 하신 이후에 좋은 종목 찾아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IMBC와 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아토 같은 종목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주 쪽에 집중을 하시기보단 대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수익률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IMBC 다 드렸습니다. 자, 대한해운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STX 해운이었죠. 종목을 주셨던 정은성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을 26,2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569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STX 펜오션을 정은성 팀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해운주를 드리겠습니다. 대한해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한해운 뭐 전반적으로 제가 STX 펜오션을 말씀해 드릴 때 해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같은 해운주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해운 역시 기대감들은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운업종과는 틀리게 좀 주가가 하락이 좀 과도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고점이 16만 5천 원인데 지금 겨우 2만 6천 원이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했던 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운업황 자체가 나빠지면서 과도한 어떤 부채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유상증자라든가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없다라는 결론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상증자라든가 다른 어떤 뭐 재무적 투자자에게 또는 어떤 투자를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을 전상환을 시키고 있지만은 이게 언제 또 터질 수 있는 내관이 될지는 좀 모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해운업황이 조금만 삐끗한다 그런다면 대한해운이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의미 있는 바닥권을 다지면서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워낙 이제 재무적 어떤 뭐 재무지표가 안 좋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리스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바라기보다는 일단은 적정한 수익이 난다 그런다면 오히려 이 종목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해운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단가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은 좀 편안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볼 때는 32,500원 또는 3만 원대가 넘어간다 그런다면 비중을 줄이시면서 오히려 다른 해운주 중심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상담 요청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매수하신 가격 부근이고요. 정은성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종목보다는 해운주를 보신다면 다른 종목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예, 잘 참고해 보시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도 눈여겨보시는 것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향해서 덕담 보내주신 분의 종목인데요. 새해 첫 시장입니다. 센 증시가족 모두 대박 나세요 라고 예,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대원전선 우선주를 1995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상한가 가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꼭 답변 달라고 네, 376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답변을 좀 드리면요. 예.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은 좀 살펴보면 대원전선보다 대원전선 우선주의 주가가 지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우선주 주가가 한 70%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케이블 사업, 전기, 전자 관련해서 케이블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기업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보시면은 손실폭을 조금은 더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대원전선 자체는 보유할 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3월 관련해서 이제 회계 결산이 좀 시행이 된다고 하면 퇴출 기업들이 좀 나올 텐데 1,000원짜리 미만 저가주들은 건들지 않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손실이 많으시니까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시고 빠져나오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오늘은 보유를 추천을 드리고요. 내일은 주가의 흐름에 상관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전력 봐드릴게요. 848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32,0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언제쯤이나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목 빠지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정우성 팀장님. 네. 예,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지금 현재 한국전력이 32,000원 비중이 50%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느 관점으로 접근했냐가 결국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갈아탈지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사실은 한국전력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다면 장기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 1년 6개월 정도 가지고 간다 그런다면 목이 그냥 빠지다 못해 반드시 예. 이 매수가를 회복을 하고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감히 자신을 하는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은 3월달, 4월달에 전기요금 인상이 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총선과 대선이 남아있는 정치적인 어떤 요건이 개입되면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하겠다는 말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망감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분명히 소식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 데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쭉 소회를 이어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잘 보면은 순환매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언제 한 번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50%라는 비중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지고 가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손실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를 하신다 그런다면 손실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요. 장기적인 추정에서 나는 수익 낼 때까지 가지고 가겠다. 1년이고 2년이고 좋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런다면은 그냥 쭉 가지고 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증시전략센터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VS에서 정은성 팀장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요. 주식 전문가에게 투자 팁을 얻어가는 주식 투자 시크릿이 강의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2부 시간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계속되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책 선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의 정은성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새해 첫날에 첫 거래일에 저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신 만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투자 기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릴 투자 기법은요. 눌림목 투자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릴 건데 눌림목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한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적 조정이라는 것이 들어오거든요. 기술적 조정의 일환으로 눌림목 거래라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횡보 또는 주가가 잠시간에 하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이때 직전의 상승 출발점을 하회하지 않는 가격 조정을 눌림목 또는 흔히 이야기해서 되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눌림목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주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 상승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매수 전략으로 사용하는데
2010년도 증시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잘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상승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타나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가격 조정이 과연 말 그대로 가격 조정으로 즉 기술적 조정으로 끝이 나면서 재차 상승을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은 기술적 조정을 넘어서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냐 그런 경우가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재차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후 반락했던 주가가 재차 상승을 시작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은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즉 전일 거래량이 대비해서 약 50%라든가 60% 선에서 거래량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어떤 조정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하락을 하는데 전일의 거래량을 넘어선 상태에서 하락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상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눌림목을 겪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수반을 하면서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그 신뢰도가 참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미미한 상태에서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그 신뢰도에는 우리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눌림목 투자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매매도 마찬가지로 조건이라는 게 보는데 이 눌림목에 대한 조건이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눌림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림을 잠시 보면요. 제일 첫 번째 그림이 나타나는 것이 이 눌림목 같은 경우의 조건이 바로 이제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시장의 어떤 에너지라고 말씀드렸기에 거래량이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팔고자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캔들 길이가 짧아져야 됩니다. 캔들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은 장대 양봉이라든가 장대 음봉을 만들지 않고 하루에 고점과 저점을 좀 일찍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캔들 길이가 짧아지면서 보합권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저점 횡보 종가 관리를 보합 언저리까지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런다면은 음봉을 크게 만들어내거든요. 다만 이제 음봉을 크게 만들어낸 상태에서 흔히 이제 재차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런다면은 다시 아랫꼬리를 길게 달겠죠. 그것을 우리가 결국 이제 누군가가 종가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의 조건은 당일 저점이 5에서 7%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다시 종가 기준으로는 보합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것. 즉 누군가가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주가가 밑으로 받치면서 결국 주가 관리를 한다라는 결론들이 나타나고요. 저점은 오전 일찍 찍으면 찍을수록 좋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부터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점은 오전 일찍 찍고 오면 찍을수록 좋고요. 눌림목 거래일은 언제 매수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2일,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씩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눌림목의 거래 조건은 2일에서 3일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일이라든가 3일 정도 기다려서 그때 분할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5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투매가 적으면 3일선, 많으면 5일선 아래에서 전일 밑꼬리를 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일 고점이 전일 고점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전일에 28,000원이었는데 오늘 고점이 27,950원, 즉 당일 고점이 전일 고점보다는 낮아야 하고 전일 종가보다는 당일 종가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될 때 결국 이제 주가는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적인 눌림목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타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눌림목의 조건에 대해서 무려 8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8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한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도 결국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이 눌림목의 유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는 눌림목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눌림목의 유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8가지 유형이 있는데 1일과 2일 하나의 갭이 생기는 거죠. 갭 생긴 이후에 바로 재차 상승이 나타나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추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세라는 것은 3일선과 5일선 또는 10일, 20일, 60일, 80원 선.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조정을 받는 것을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눌림목의 유형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어떤 눌림목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종목은 LG라는 종목인데, LG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 작년이었죠. 작년에 7월달 이후에 지주사들의 강한 상승이, 즉 순환매 차원에서 지주사들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LG 역시 이제 강하게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던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눌림목의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시기가 그림으로 잠시 살펴보면은 차트보다는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림으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잠시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여기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7월달이죠. 7월달 이쪽 부분, 지금 이 부분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양봉과 음봉, 다시 양봉, 다시 재차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를 잘 살펴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67,500원에서 단기적으로 8만원대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조정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내려오면은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작아진 그런 상태이군요. 재차 상승이 나타나고 당일 고점이 전일 고점보다는 낮아야 되고 캔들 길이가 짧아져야 되고 종가 관리를 하는, 즉 캔들 길이가 짧아지면서 종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상태를 가장 이제 확실한 우리가 눌림목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작년 하반기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 중에, 업종군 중에 하나가 증권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식시장이 1800, 1900,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결국 주식시장 화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권주의 동반 상승을 나타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눌림목 조정이 왔냐 하면요. 잘 살펴보시면은 9월 초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눌림목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눌림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차익 실현 물량을 매물을 좀 소화해내면서 재차 상승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반드시 줄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재차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 눌림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을 때 눌림목을 받은 이후에 주가가 재차 상승을 할 때 거래량 증가가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신뢰도는 아주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키움증권이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조정이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 출회가 나타났었는데, 이 출회가 결국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눌림목의 조건, 당일 고점이 전일 고점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당일 저점이 전일 저점보다는 높아야 되고, 캔들 길이가 짧아져야 되고,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 종목들, 그리고 저점은 아침에 일찍 찍으면 일찍 찍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의 증가는 거의 없죠. 여기서 거래량의 증가가 없는 상태인데, 재차 상승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의 증가가 수반되면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연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눌림목의 조건만 완성이 된다 그런다면 흔히 우리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따라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나타나면서 재차 강세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눌림목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눌림목 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